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강산 피해 현황 및 광해 방지 정책을 소개할 한국광해관리공단 김봉섭 위원입니다. 저는 공단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있고 해외사업단장, 강원지사장, 경영지원처장 등을 거쳐 공단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제가 해외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시절부터 많은 애착을 가지고 협업했던 나라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광해 현황과 광해 방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광업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은 수탈만을 목적으로 착취당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우리는 광산환경 복구를 위한 기술과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내용과 관련된 한국의 광업 현황과 광해 방지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첫 번째로 광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는 한국의 광업과 관련된 광종별 생산량 및 개발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세 번째는 광해란 무엇인지 또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네 번째는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한국의 광해 방지 정책과 제도상 문제점 및 기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의 역할 및 기능과 그간 공단이 수행한 유형별 광해 방지 사업을 사례별로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업을 영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광업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광해 방지 사업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것이나 1980년 이전에는 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는 크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1987년 유엔의 세계개발과 환경위원회 에블런틀 보고서가 처음으로 지속 성장에 대한 개념을 다음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지금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제시하면서 성장을 중요시하던 개발 위주의 정책 구도에서 점차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업을 통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면서 즉 간접적인 고용이 확대되고 투자가 늘어나서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재정 수입으로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원의 고갈과 미래 세대의 가치가 박탈되며 표토이동, 동물의 주거 조건 변경과 소음, 진동, 수질 오염 및 교통량 증가, 폐기물이나 가스 누출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광해가 인간에게 미치는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를 보면 자원의 난개발로 1950년 일본에서 수은화합물이 함유된 해산물을 먹고 발병한 신경질환인 미나마타병이나 각종 독성물질 오염에 의한 유아들의 저체중 증상과 비소오염으로 발생한 각종 질병과 접촉성 피부병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광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개발의 경제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친환경적 광산은 처음 개발 이전 준비 단계에서만 지출이 더 필요하지만 광해 복구서 없이 가액만 하는 광산은 생산부터 폐광 후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복구 및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제적 체계적인 광해 관리가 궁극적으로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광업 개발이 환경 문제에 무관심했던 오직 이윤 추구만을 위한 광업 활동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능률적 광업과 공학, 과학,
사회과학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효과적인 강업 활동을 넘어 점차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강업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강업 관련 현황과 강종별 생산량 및 개발 요령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전체 355개 가행 중인 강산에서 1억 145만 5천 톤의 강물을 생산하였으며 17억 5천 100만 불의 매출이 있었지만 이는 당해년도 한국의 GDP의 0.01%에 불과합니다. 현재 한국은 잔존하는 자원의 매장량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자원은 이미 대부분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현황입니다. 한국은 거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소비국입니다. 16년을 기준으로 석유 수입은 세계 5위, 유연탄 수입은 6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족 자원 해소를 위해 해외 에너지 개발 및 자원 개발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률이란 한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한 물량이 전체 수입하는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석유가스는 13%, 유연탄은 38%, 철은 26%, 니켈은 61%의 자원 개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91개국 918개 사업에 참여하여 2017년 기준으로 61개국에서 453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표는 1930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 광업의 연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광업의 총 생산량은 29억 2,800만 톤이었습니다. 광정별로는 금속 광물이 전체 생산량의 1.1%를, 석탄광의 20.2%를, 석회석, 고령토와 규석 등의 비금속 광물이 한국 광업 생산량의 78.6%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적 광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가 많은 노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 채광 장비를 지원하고 파쇄와 분쇄로 인한 분진과 소음의 원인이 되는 갱유의 시설의 지하화를 위해 기술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파쇄, 성광시설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적 강산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 그림은 한국 전체 광물 생산량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대표적 광물인 석회석 강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광물이 지표 가까이 위치할 경우에 개발하는 노천 광산의 모습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 경관과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해란 광산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말합니다. 광해의 종류는 오염된 광산 배수, 폐석, 집안 침하, 산림훼손, 먼지, 소음, 진동과 기타 간접적으로는 토양오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광해 특성에는 지속성, 확산성, 축적성, 오염성 등이 있습니다. 광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굴을 뚫고 천공, 굴착, 파쇄하는 광산 개발 행위로부터 컨베이어, 차량 등의 기계류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강물의 이송, 세척, 적시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 오염물 유입에 따른 토양 오염 등이 대표적 광해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광해 발생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석탄 생산을 위한 지하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이 갱구박 야산에 장기간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산림과 주변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금, 은과 같은 육가금속의 성광,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인 제련 폐설물과 강물 찌꺼기로 인해 주변의 토양, 산림, 물 등이 오염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토양 오염의 피해 사례로 오염된 광산수나 폐석에서 발생한 산성배수가 토양 내 중금속을 용출시켜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오염된 물을 음용수로 섭취하는 직접적인 영향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주변 지역의 식용작물이나 가축을 인간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집안 침하 피해 사례입니다. 강물을 채굴한 자리에서 지하 동공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이 약해지거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림과 같이 집 표면이 함몰되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다음은 산성 광산 배수 발생 사례입니다. 굴착된 갱구에서 유출되는 오염된 갱내수와 쌓아둔 강물에서 발생하는 지표수는 대부분 심한 산성을 띱니다. 이런 오염수는 주변 하천의 토양수 및 상수원을 산성화시킬 뿐 아니라 암석 내 중금속을 용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진동 발생에 의한 피해 사례입니다. 강물 생산을 위한 굴착, 천공과 이동, 적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소음 및 진동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낮추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마찰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광해방지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국민소득과 민원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민원은 급증하게 됩니다. 소득이 낮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는 1인당 소득이 2,000불 정도에서 민원이 상승하고 4,000불 정도에서 민원이 급증하며 1만 불이 넘어서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관심을까지 갖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2만 불이 넘어서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과도기를 거쳤고 지금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1년 광업법을 개정하여 광해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 63년도에 광산보안법 제정으로 광업권자의 광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였으나 실행은 미진하였습니다. 1986년이 되어서야 석탄산업법이 제정되고 1988년에 개정되면서 광해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침내 광산환경 피해만을 위한 광산피해방지법인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제정되고 2008년도에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광산 환경 복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3년 이전까지는 광해 방지 업무를 개별법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 부처별로 수행하면서 업무 중복 수행 등 일괄성 부족으로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부처 간 적극적인 업무 조정을 통해 광해 방지 기능을 산업부로 일원화하고 환경부는 토양오염, 농림부는 토지개량 사업만을 전담하면서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광해법 제정 배경 및 방향은 과행 폐광산의 광해로 환경 훼손과 국민 건강 침해가 있지만 이런 개별법에 따른 부처별 분산 추진에 의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해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통해 광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관련법 제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광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기본 계획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오염 수질 개선, 산림 복구 및 지반 침하 방지 사업과 폐광산 시설물 철거와 광해 조사 및 연구, 기술 개발 등이 있으며 광해 사업 내용에 대한 정의와 광해 방지 사업 추진 주체 등이 포함되어 재원 확보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해법 제정으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정부가 장기적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사업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광해를 해소하기 위한 광해 방지 전담 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 광해 방지 사업비를 조성하여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광해관리공단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코는 광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987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설립으로 비효율적인 석탄광산의 합리화 및 석탄광산의 광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당 업무를 승계받아 2006년 5월에 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국제협력실이 포함된 3개 본부와 지방의 5개 지사, 석연탄 사업단 및 기술연구소와 몽골 사무실이 있으며 자회사로는 폐광산 지역 진흥을 위한 강원랜드를 비롯 블랙밸리 등 6개의 종합 리조트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자산은 14억 6,700만 불이고 연간 예산은 2018년도 기준으로 2억 8,700만 불이며 3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광해 전문 정부기관입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지속 가능한 광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광해 최소화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광산 지역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광해 예방 및 복구와 광해 방지 기술 개발, 폐광 지역의 경제 개발 및 석탄 산업 지원과 해외 광해 방지 협력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총 투자비의 5,353억으로 광해 방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재원은 광해 방지 의무자 및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이었습니다. 내용별 실적을 보면 오염 토양 개량 보건 사업이 전체의 33%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5%를 차지한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의 광해 방지 사업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수질 정화 사업 시공 사례입니다. 공단은 지역별 오염 원인을 분석하여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정화시설을 설계, 건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광산 오염수의 수질 정화를 위해 현재 52개 정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광산 배수 처리 방법에 따라 적극적 처리 방법인 액티브 시설, 소극적 처리 방법인 패시브 시설, 그리고 적극적 처리와 소극적 방법을 결합한 세미 액티브 처리 방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한국 강원도에 있는 함태탄광 수질정화 사업지입니다. 적극적 처리 방법인 액티브 시설의 하나로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광산 배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성 광산 배수 처리 방법은 앞으로 별도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한국 강원도에 위치한 산림복구 현장의 전후 그림입니다. 지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이 장기적으로 쌓여 수목이 황폐화되어 원상 복구한 것으로 공사 금액은 430만 불이고
복구 면적은 23만 4천 제곱미터이며 공사기간은 약 25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한국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물 찌꺼기 적치장 조성 사업지입니다. 본 사업은 복구 시 가능한 자연 경관을 고려하고 사면의 극경사지는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폐석, 복사열 차단 등 나무와 풀이 잘 자라도록 전면 복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한 사례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토양이 오염됐음에도 복구하지 않을 경우 바로 주민들의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밀조사 후 복구 대상이 되는 농경지의 경우는 복구되는 동안 농산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휴작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정 역시 앞으로 토양 관련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안 치마 복원 사업 사례입니다. 광물 채광에 따른 지하 동공 발생으로 집안이 약해지면 누수나 진동으로 집안이 함몰되어 발생하는 치마지를 복구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가 도로나 철도 인근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이번 그림은 한국의 광산 및 광해 발생 현황입니다. 한국의 광산 현황, 지역별 광해 방지 사업 현황, 광해 유형별 현황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 기술연구소에서는 광해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산사태 등 집안에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토층 내 온도 변화와 토양 입자의 탄성파 방출을 감지해서 모니터링하는 다점 온도 측정 장치입니다. 이번 장비는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집안의 변이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집안 치마 우려 지역에 케이블을 포설하고 집안 변이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입니다. 집안 치마 외에도 광물 찌꺼기 적치장 모니터링과 객내 변형 모니터링 및 댐 안전성 모니터링 등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비는 지하 공동 3차원 형상화 장비로서 일명 미레코 I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광산의 채굴적 등 지하 공동에 삽입하여 레이저를 활용해서 채굴 공동을 3차원 3D로 형상화하는 기술로 내부 구조에 알 수 없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을 조사하는 장비입니다. 이 기술은 공단의 단독 기술로서 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폐광 후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폐광지역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은 공단이 폐광지역 진흥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서 총 6개 회사를 설립하였고 현재 5개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랜드이며 공단이 지역 정부와 함께 설립했고 현재 대주주로서 36%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매년 7천만 불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 리조트, 스키 리조트, 카지노 시설 등 복합 리조트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공단의 지역 진흥 사업 사례입니다. 낙후된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지역을 벽화 마을로 변모시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한국의 광업, 광해관리 제도와 공단이 설립되게 된 배경, 그리고 공단이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단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소기의 연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